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이더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시청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먼저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주로 분석을 하고요. 또 그에 따른 필승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함께 머리를 쥐어짜 보겠습니다. 네, 동상이모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등을 살펴보고요. 이슈 정보카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팀장과 함께 고소득층이 저렴한 브랜드의 옷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고 3차 양적 완화가 진행된 후에 시장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노련한 트레이더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전장을 정리하고 효과적인 오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죠.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192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기업의 3분기 실적 부진 여파와 글로벌 증시 둔화에 대한 이 우려감이 코스피 지수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경기 지표 개선 소식과 중국의 수출세 증가에 힘입어 반등을 성공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기분 좋게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0.44% 상승 흐름을 보이며 1934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외국인이 나흘째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149억 원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반면 기관이 508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닥 지수는 2% 넘는 급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코스닥 지수 이렇게 제동이 걸리는 것인지 좀 더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지만 장 초반 이내 하락 반전했는데요. 현재는 하락폭을 키워 1.22% 하락해 522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 역시 기관이 291억 원, 외국인이 57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환율은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지만 수출 기업의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이번 주 있을 이후의 정상회의와 중국의 3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변동폭을 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환율은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이 재부각과 또 미국의 경기 지표가 호재로 나오면서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3원 30전 하락하면서 1,107원 2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어제 강세에 힘입어 오늘도 1.69%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틀째 강세를 보이며 132만 2천 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던 이 자동차주 오늘은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외국계 매수에 힘입어 4일 만에 상승 중입니다. 현재 2.44% 상승하면서 주당 5,500원 오른 모습이고요. 기아차 역시 5일 만에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과 현대중공업은 약 5억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3%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호재성 재료가 이틀째 강세를 띠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눈에 띕니다. 2.47%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디램 가격 하락 둔화가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1.29% 빠지면서 주당 350원씩 내주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2% 이상의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CJ홈쇼핑 1.68% 하락 흐름, SM이 눈에 띄는데요. 현재 4% 이상 빠지며 62,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CJ ENM과 위메이드는 0.35% 이상의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IT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130만 원을 돌파했고요. LG전자가 강보합권, 삼성전기 역시 0.92%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눈에 띄는데요. 2%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27,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그동안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던 자동차주 주가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나란히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1% 이상의 상승 흐름, 화신 역시 1.96%의 상승 흐름을 보이며 1,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증권주 주가 역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우증권과 삼성증권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우리투자증권이 1%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주당 15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키움증권 역시 1%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주당 900원씩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고공행진을 보여왔던 전자결제 관련주 주가가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KG 이니시스가 하한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날 역시 하한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빌리언스도 11.89% 하락하면서 주당 1,350원씩 빠지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성그룹주 주가가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대성산업이 10.78% 하락 흐름, 대성에너지도 11%의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대성합동제주와 대성홀딩스는 13%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며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MBC의 지분 매각 및 상장 추진설에 계열사인 IMBC 주가가 이틀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2.47% 상승하면서 주당 960원씩 오르며 8,660원에 거래 중입니다. 연일 급등세를 보이던 DI의 주가가 하루 만에 돌아섰습니다.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하락폭을 늘려 14.89% 하한가까지 떨어졌습니다. 주당 1,950원씩 빠지며 11,150원에 거래 중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지난 9일 이후 하락한 뒤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현재 3%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75,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해서 시장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프리 레커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 3차 양적 완화가 미국 노동시장 개선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네요. 레커 총재는 FOMC가 내놓은 3차 양적 완화 성명서에 유일하게 동의하지 않은 그 위원으로도 알려졌는데 그가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는 매파라고 그래서요. 그 FOMC 의원들 사이에는 이제 비둘기파와 매파로 양분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강력한 매파에 해당되는데 이분은 그 FOMC 올해 그 회의에서 한 번도 찬성을 한 적이 없고요. FOMC 결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유일하게 계속해서 표현했던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뭐냐면 그 3차 양적 완화는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물가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기 부양 효과는 없을 거다라는 거죠. 특히 완전 고용이라는 거 이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특히 이분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통화 정책이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해서 경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모든 것을 상쇄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라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미국은 고용에 있어서 지금 실업률이 지난번에 7.8%였지만 그거에 조작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8% 전후라고 본다면 사실 3차 양적 완화까지 하면 돈을 풀면서 아직 실효는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긴축을 해서 시장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유로존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긴축을 했는데 그 긴축이 너무 강해서 아직까지도 살아나지 못하고 3년째 지금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도 지금 3차 양적 완화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건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3차 양적 완화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지표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변화를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양적 완화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거에 대해서 언급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이 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는 혼란을 가중시키는지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100%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3차 양적완화 함으로 인해서 한 달에 400억 불 정도의 모기 채권을 사죠.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 850억 불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물가를 좀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지만 그 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유가가 계속해서 90불 초반대에 붙잡혀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에는 매우 제약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지표를 보는 게 낫지 않느냐. 특히 요 근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어저께 그 지표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죠. 소비 심리 지표도 좋아졌고 어저께는 또 소매 판매 지수 1.1%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권이지만 계속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 3차 양적완화가 실효가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이 아마존닷컴이 미국 반도체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모바일 칩 부분을 인수를 하면서 이 모바일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협상이 만약에 타결될 경우 이 아마존은 태블릿 시장에서의 그 입지가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스마트폰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가담해서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애플의 이 직접적인 경쟁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이 큰데요. 그동안 이 내놨던 제품들도 상당히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만큼 상당히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지금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싸움이죠. 거기에 이제 아마존닷컴,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것은 원래 그 온라인 소매업체죠. 근데 그들이 지금 그 애플의 아이패드를 상대해서 그 킨들 파이어라는 걸 생산하면서 아마존이 이제 그 애플과의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 그 와중에 지금 그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 전쟁을 하는 그 틈새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을 진출하려는 모습인 거고요. 거기서 필요한 것 중에 TI 모바일 칩 부분인데 이게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만약에 갖게 된다면 시장에서 전망치는 그 삼성전자와 애플과 비등한 관계의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협상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타결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들어온다면 일단 삼성전자와 애플에도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애플이 자꾸 부품을 대만 쪽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아마존닷컴과 애플의 협공을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뭐 초보 단계라면 당분간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나 국내 증시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흐름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앞으로 우리 증시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는 것인지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2020 정도까지는 안착을 할 것 같고요. 2020 이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재료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재료가 나오려면 유로존에서는 그리스의 긴축 시한을 연장해 주는 거나 스페인이 구제금융 시작하는 부분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11월 6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성공하는지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어저께 CPI가 좋게 나와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감해졌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중론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모멘텀이 나온 후에야 아마 2020을 돌파해서 쭉 뻗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되돌림 가능성이 한 2020 정도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기관이 520억 정도 매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매수세가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고 외국인도 평단가 지난번 7월 27일부터 매수했던 평단가가 1950 전후라면 지금은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시도할 만한 자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지만 이것이 이제 추세 전환으로 해서 주가가 급락으로 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저점 시마다 물량을 사실 수 있는 분은 사시고 아니면 물량 가져오신 분들은 좀 버텨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소강 상태를 그리면
주변 종목이 좀 많이 갈 거고요. 삼성전자가 버텨서 올라가는 모습이라면 주변 종목들은 상승에 좀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한 매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을 짜봤습니다. 2020선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든든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이 현재 어떤가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 흐름 뭐 그다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지난주부터 해서 어제까지 하락이 계속 연출됐던 거기에 많이 못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일단 코스닥은 가열을 좀 생각해야 된다 했는데 어제 바로 방송 후에 급락을 맞았고요. 오늘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 60일 이평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자율 반등, 기술적 반등증은 한 번 정도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반등이 자율 반등일지 이제 기술적 아니면 추세적으로 다시 상승으로 턴할지는 조금 이따 투자 전략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수급 상황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개인이 한 1,000억 정도 현물 시장에서 사다가 종가 무렵에 400억 정도 순매수로 잡히고 나머지는 팔았고요. 기간이 순매수로 결국엔 연기금이 들어왔고 국가 차익 결국에는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도 투시는 팔았는데 오늘은 특징적인 게 기금이 20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이 10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물량 830억이 프로그램 물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55억 정도, 외국인은 또 간만에 사는 모습인데 전기전자 업종만 300억, 아마 삼성전자를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2%대 가까이 올랐는데요. 얘를 지금 많이 사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요. 기간이 매도하면서 많이 빠진 거였는데 현대차, 기아차가 2%대 동반 상승하면서 어쨌든 지수를 그래도 193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업종 제일 많이 빠지는데요. DI 효과가 이제 거의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량 털기 작업이 사실 시작됐다고 봐야 되고요. 전기전자랑 운수장비 업종, 전기가스 업종, 증권업종 뭐 이런 업종이 좀 오르고 있고 골고루 화학업종, 의약품, 음식료 업종. 음식료 업종이 최근에 계속 강세 모습을 보였던 건 기간의 매수세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음식료 업종 기간이 외국인과 같이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하락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전 업종이 일단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아침 지금 1시간 좀 지났는데 329억을 팔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고요. 개인이 아침 1시간 만에 409억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어저께 가열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분명히 이 추세는 오늘 끝날 게 아니라 보통 이런 추세가 나온다면은 2, 3일 정도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국내 기관의 행태는 항상 단기 숏텀으로 일단 봐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21선은 지키는 것 같았지만 오늘 완벽하게 무너졌고요.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무너지면서 517선 볼린저 배드 하단인데요. 거기까지 내려갈 거 좀 감안하시면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체별 속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십시오. 네, 외국인이요. 일단 말씀을 드릴게 주식시장만 시장이 아니다. 채권시장도 눈여겨봐라. 최근에 원화 강세가 계속 눈여겨봐야 할 점인데요. 오늘 1110원이 깨졌습니다. 원화가 3.6원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106.9원을 기록 중인데요. 결국엔 이 이유는 뭡니까?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안 들어와도요.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이 어제도 1만 개 이상을 샀습니다. 국채를. 1만 개 이상 샀다는 거는 5개월 내 최대치 매수 금액으로 최대치 잡히는 거고요. 최근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지만 채권시장으로 외국인이 상당히 미국발 QE 이후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 물론 왜 위험자산으로 안 들어오고 안전자산으로 들어오냐 하면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식은 먼저 선침해로 15조, 올해 15조를 샀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집계하면. 그리고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거의 10조 가까이 샀고요. 그 물량을 무시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참 어려운 시장이다. 하방에 베팅해줘야 되나 하면서 뭐 사실 최근에 옵션 시장이나 파생사 시장에서 계속 상방을 부려보던 개인이 시열물 옵션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당하면서 하방 쪽 좀 이제 또 다시 포지션을 세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약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흔들기 어제 한번 해줬는데 겁먹었냐? 결국엔 오늘도 역시 진행 중이고요. 이게 2, 3일은 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일지요? 네, 일단은요, 미국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어쨌든 어제 말씀드린 게 금융주들은 실적이 좋을 거고요. 그리고 IT주들은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금융주들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중에 시티그룹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시티그룹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시티카드가 아마 국내에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는 생각날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시티그룹은 소비자금융, 결국엔 주된 업무가 소매금융 쪽, 개인 대출이나 자동차론 그리고 신용카드 이쪽인데요. 이게 뭐랑 직결됩니까? 결국 소비입니다. 소비. 개인들의 소비고요. 결국엔 소비가 일어나려면 고용이 회복돼야 되고 어떤 또 이렇게 상당히 고용이 결국에 회복되고 결국 그 말은 뭡니까? 상당히 지금 미국에서 경기 회복, 경기 둔화보다는 경기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거의 저도 잘 모르지만 아마 예상으로 한 2억 명 정도의 계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소비와 연관이 되고요. 나머지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의 경기 둔화를 우려감을 희석시킬 수 있는 재료였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지난주에 100포인트 좀 넘게 빠졌는데 일주일 동안 어제 하루만 오늘 밤 사이만 100포인트가 거의 가까이 올랐죠. 사실 상당히 시장에 단비를 주는 소식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주가는 미국발 호재로 결국에 상승 마감을 했고요. 유럽 정상회담 주 후반에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결국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내달하지 않겠냐 이런 소식들도 들렸었고요. 결국에 그리스는 또 키프루스와 함께 지원될 가능성이 커졌다. 호재들만 사실 밤사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500억 넘게 매수하면서 2.15포인트 올리면서 255포인트 선물 지수로 올려놨었는데 오늘 시초가가 255.15포인트였고요. 야간 선물 시장 255.25포인트. 결국 오늘 고가가 야간 선물 시장 종가였는데 오늘 그거보다 낮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요. 코스피 차트를 보면요. 사실 60일 이평선을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어저께 지지를 했고 오늘 확실하게 올라왔고요. 여기서 내일 한번 더 탄력을 받으면은 충분히 어제 말씀드린 볼린저 밴드 중앙선 1980선까지는 단기적으로 금방 올라갈 수 있는 장이 연출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선물지수 255 이상에서 오늘 마감이 되면 상당히 그 가능성이 90% 이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들이 주식을 어쨌든 떨어지면서 매수했던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물량들을 쉽게 털기보다는 어쨌든 많이 떨어진 만큼 조금 기다렸다가 한 2000선 좀 안팎으로 왔었을 때 물량을 좀 수익이 냈으면 털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가열 분위기, 경계감은 계속 갖고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코스피에서 하락률은 코스피는 적었지만 중소형주들이 코스피에서 얻어맞았습니다. 중소형주들이 소형주가 1.2% 상당히 업황 중에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고요. 그 여파는 역시 코스닥과 연계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피에서 최근에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제약업종 이런 게 강세를 보였던 거는 거래소가 워낙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유통 주식이 적은 그런 업종들로 기관이 노렸던 건데 기관이 오늘부터 그런 업종들도 팔고 있기 때문에 오늘 CJ 관련 그룹주들도 좀 전부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좀 그런 종목들도 좀 상투에 잡지 않도록 너무 추격 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한마디 더 드리자면 미국발 양적 완화의 힘 믿으세요. 이렇게 좀 마지막 코멘트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소비지표, 주택지표, 그리고 고용지표 개선을은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게 글로벌로 퍼질 겁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단순히 주식시장만 외국인이 사는 거 보시지 마시고요. 환율은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워낙 강세가 되면은 전차군다, 전기전자랑 자동차는 좀 이익이 많이 줄어들면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나머지 업종들이 유동성 랠리에 의해서 대형주들이 가대낙폭 업종들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된다는 거 이 점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 5분의 12자 투자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네, 박성일 거래량 확인 후에 대형주 매수, 박소영 바닥권 형성한 중소형주의 주목, 정영훈 미국 경기지표 개선으로 상승 예상, 최희용 그리고 중소형주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 정재훈 거래소의 낙폭 과대 섹터에 관심을 갖다고 했습니다. 네, 관심 업종으로는 조선금융주, 음식료주, 전기전자업종, 스마트카 관련주, 화학업종을 각각 뽑았네요. 네, 오늘은 JB스탁의 박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황에 대한 진단부터 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지금 1936포인트로 어제보다 0.54%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1.112% 빠진 523포인트 정도 됩니다. 전일 코스피는 소폭 하락 출발하여서 이제 기관과 개인 매수의 상승 반전을 좀 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좀 하락 마감을 좀 하였습니다. 지수가 약세를 좀 보이면서 내수 소비재 관련 업종인 음식료주인 대상, 오리온, 또 통신업주 등이 좀 강세를 보였고, 하반기 실적 전망 호조 기대감에 따라서 자원개발주인 SK네트워크스와 네오 인터내셔널이 강세를 좀 보였으나 오늘은 전일 상승분을 좀 소폭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코스피 업종들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들은 대부분이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계속해서 중소형주와 개별 종목으로 좀 지수를 이끌어온 코스닥이 상당 부분에 좀 저항을 받아주면서 이제 어제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정 부분은 좀 피해갈 수 없다 보고 있지만 이미 코스피가 갑작스레 한번 이제 강한 조정을 받은 만큼 코스닥까지 추가 조정을 받기에는 조금 무리로 보여지면서 그 조정분은 좀 제한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뚜렷한 상승 모멘텀 또한 찾기가 좀 힘들다 보여지는데요. 당분간은 이제 지지력을 좀 테스트를 하면서 횡보할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좀 계속해서 좀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 바닥권을 형성한 중소형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특징주로는 MBC 상장 추진설에 IMBC가 어제 오늘 좀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상승세 흐름을 계속 보여주었던 이제 전자결제들이 오늘은 좀 이제 일제히 좀 급락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대선 테마주인 안철수 관련주들은 이제 인맥주가 상승을 하고 공약주가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박근혜 테마주 좀 최근에 이제 주목받아왔던 이제 대선그룹 관련주가 오늘은 좀 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 모멘텀을 보유한 좀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제 신고가 종목들과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는 업종 종목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이제 나올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음식료주를 말씀하셨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음식료주가 좀 많이 관심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음식료주와 오늘은 셰일가스 부분 두 가지를 좀 언급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음식업종 같으면 요즘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좀 단어가 많이 들리는데,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으로 좀 일반 물가도 역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2000년 이후에 소수 이제 생산 대국들이 자실 소비국가 이제 공급 밸런스를 좀 책임을 지게 되면서 에그플레이션의 위협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글로벌 식산업에 대해서 이제 통폐합이 된다, 스마트화, 글로벌화 되면서 이제 시계 전쟁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면서 이제 시계 전쟁에서 이제 승리할 조건으로는 강력한 가격 전가력을 보유하거나 신흥 시장의 진출 확대, 또 소비 트렌드 변화와 이제 구조적 재편 수혜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식산업 밸류체인이 환경과 에너지, 바이오 산업으로 좀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제 메이저 기업의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원만히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같이 살펴보는 게 좀 유리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꼽아드릴 종목은 한 7종목이 됩니다. 이제 오리온, CJ 제일제당, 이지바이오제, 현대그린푸드, 동원산업, 롯데삼각, 메이유업 이쪽 부분에 좀 종목을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오늘 그 CD 자막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한 가지 또 같이 언급을 좀 드리자면 계속해서 좀 또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셰일가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셰일가스는 미국에서 이제 이를 시추하는 좀 기술이 개발이 같이 되면서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하 2,000에서 4,000m 정도의 암석층에 묻혀있는 이제 천연가스와 성분 용도는 좀 비슷합니다. 지금 중동 산유국에도 많이 좀 매장이 되어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제 등이 셰일가스의 개발에 같이 투자를 하겠다는 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기존 자원 개발과 단순 LNG 도입 비즈니스에 벗어나서 LNG 관련 비즈니스를 좀 확대를 하면서 LNG 밸류체인을 좀 총괄하는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좀 발돋움할 거라는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셰일가스로 인한 좀 에너지 혁명의 좀 최대 수혜주는 좀 한국가스공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좀 현 주가는 이제 올해 기준의 주가 순 자산 비율은 0.7배 수준으로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성장성과 자원 가치를 고려할 때 양호한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제 밋 롬니 공화당 후보 중에서 이제 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든 시외가스를 통한 산업 발전에 이제 큰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고 수출에 좀 적극 나설 거로 좀 보여지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좀 많은 변화가 이뤄질 거라 보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탑픽으로 꼽고 있는 종목은 한국가스공사로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매매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셰일가스 업종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 접근해 볼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릴 종목은 2차전지 생산업체인 에코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리튬 2차전지용 양극 화물질 제조 방법에 대해 특허권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회수 처리 관련해서도 좀 특허권을 같이 좀 보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극 화물질 전구체로서는 이제 국내 유일로 생산 업체고요. 이제 주요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지금 수요가 계속 증가되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외인의 관심은 좀 꾸준히 갖고 있고요. 정부 지원 정책 우려로 인해서 좀 가격이 조정은 이미 7월에 좀 선 반영이 됐고 현재 좀 바닥권 구간으로 좀 제가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급락을 좀 회복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바닥을 조금 다지고 있으나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이제 차트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평선을 처음으로 좀 수렴한 자리에서는 좀 제가 확실히 좀 많이 좀 오를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아원의 주봉과 같이 한번 또 보시면 동아원 주봉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랑 같이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보통 올라갔다가 좀 살짝 눌려주고서는 좀 하락하는 듯 보이다가 다시 또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기금에서 좀 평단 13,000원 부근에서 좀 40만 주 정도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가 거기서 반토막 이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손절을 하지 않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사게 되면 이제 기금보다 한 50% 좀 싸게 매수하시게 되시는 거고요. 지금 120선을 좀 돌파를 하려다가 이제 시도를 하다가 조금 밀렸으나 이제 기금 평단 이제 같이 보시고 하시게 되면은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하락한 종목으로 이제 지금 61선 좀 올라타게 된다면 이번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좀 상승이 가능할 거라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매수가를 6,800원 눌림목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워낙 바닥권 종목이라서 이제 그 부분 매수 때 단가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7,1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7,6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소영 연구원과 함께 오늘은 에코프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이슈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SPA 브랜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소득별 분류에선 월평균 가구 소득 7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선호도가 50.8%로 가장 높았습니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양적 완화 시리즈가 주식시장과 채권, 원자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며 Q3가 진행된 후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주 인수권부 부사채, 즉 BW로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리는 대박 투자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BW 투자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BW 투자 시 주의할 사항까지 살펴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니클로, 자라 등 이런 브랜드를 우리가 SPA 의류라고 부르죠. 유통과 제조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인데요. 그런데 이런 브랜드를 선호하는 고객층이 고소득층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대한상공소에서 그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 고소득층이 오히려 그 SPA 이렇게 저렴한 브랜드의 어떤 대량 유통되는 그 제품들을 좋아하고요. 오히려 그 월 300만 원 이하의 어떤 가구수들은 이 어떤 저렴한 의류 업체 브랜드들도 상당히 좀 지금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유니클로나 그 자라, H&M 같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라 일본이나 이제 스페인 회사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런 업체들이 그 전 세계적인 어떤 그 공용화 이렇게 커지는 몸집을 하면서 의류업계, 우리나라 의류업계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업종이라 그래서 그 의류 업종이 모두 다 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상당히 어떤 키워드를 맞춘 회사들만이 지금 그 투자가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제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이제 SPA 업체를 이제 유통하는 그 업체가 되어야 되고, 그 온라인 채널이 강화되고, 그리고 아울렛이 확대됐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불황이 되고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 SPA 업체들이 글로벌 업체이다 보니까 그 소비 양극화가 일어난 와중에서 이제 유통업계랑 이제 의류업계의 변수가 생긴 건데요. 그 백화점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정부의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유통회사들은 상당히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그 집객이 그 모집 그 고객을 집객하는 효과가 큰 SPA 업체를 많이 유통을 입점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정부의 압력이 적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아울렛을 많이 선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류 회사들이 어떤 판매 환경이 변하면서 그 차라리 고급 브랜드가 돼서 백화점에 입점을 하든지 아니면 중소형 업체들 중에서도 그 SPA하고 맞먹을 정도의 어떤 그 빠른 어떤 그 패션 디자인과 그리고 싼 가격을 제공하든지 하는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소비가 양극화되면서 의류업계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미국의 양적 완화가 주식시장과 채권 그리고 상품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텐데요. 2008년 말 처음 시작된 1차 양적 완화를 살펴보면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효과를 미리 점쳐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 QE1 때 버냉키 의장이 그 양적 완화라는 생소한 단어를 들고 나왔을 때요. 시장이 상승은 했었습니다만 바로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그 금융권에 정말 유동성이 크게 공급이 되자 그 이후로 이제 크게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ISM 지수라든지 또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뭐 이런 지수들도 크게 상승을 하면서 QE1의 효과가 톡톡했는데요. QE2 때는 이제 QE1 때 이미 그런 큰 상승을 학습했었기 때문에 이미 QE2를 할 때는 이미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QE2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제 그 상승이 유지되는 정도의 어떤 효과를 누렸었는데요. 그 QE3 같은 경우에는 이제 QE1, 2, 3라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은 시장은 그 안정성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그 시장 안정성이 그 유동성이 그 어떤 그 특별 그 주식이나 채권의 어떤 펀더멘털과 요인과 결합되지 않으면은 하락을 다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QE2가 끝나고도 이제 그 WTI나 뭐 그런 그 구리 같은 그 유동성이 경제와 그 펀더멘탈하고 결합되지 못한 것들은 내렸었는데요. 그래서 QE1 때도 QE3도 이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QE3가 되면서 수익률, 업종별 수익률을 보면은 그 방어적인 업종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돼서 지수는 전반적으로 올랐지만 수익률은 방어적인 업종에서 낮듯이 QE3가 되면은 유동성이 공급될 때 이것이 지금 현재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과 잘 결합이 되는 그런 업종을 찾아서 관찰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예, 끝으로 요즘 BW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BW 시장은 그 최근에는 뭐 그 2억 로만손의 이제 김기석 사장이 2년 만에 2억 원이 이제 125억 원이 됐다. 그리고 또 이노셀의 정전 대표가 그 770원에 산 BW가 이제 7,000원이 됐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이런 그 BW에는 약간 그 오류가 있습니다. BW는 이제 그 채권에다가 이제 신주 인수권 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얹어준 건데요. 그 신주 인수권부 같은 것이 이제 그 채권자들이 그 10,000원,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채권을 사게 되면은 그
그 10,000원의 채권을 사고 또 신주인수권을 받으면 그 주식이 1,000원이라고 치면은 그 전환 가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환 가격이 만약 970원이면 실질적으로 그 신주인수권부를 가지고 있는 그 투자자는 한 30원 정도의 이익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만약 그걸 50원에 사주겠다라든지 뭐 이런 제의가 들어가면 이제 팔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싼 가격의 신주인수권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대주주가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어떤 편법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18대 국회에서 그 자본시장안 개정안에 이렇게 된 BW를 분리형 BW라 그러는데요. 이런 분리형 BW의 발행이 금지하는 법안이 그 상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본시장 개정안에 이제 증권시장의 증권회사들의 어떤 업무 영역을 넓혀주는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18대 국회는 아직 18대 국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산됐기 때문에 아직도 그 분리형 BW가 많이 되는데요. BW라고 하면은 그 사채 시장에서 채권 이자만 줘도 되는 건데 이렇게 신주 인수권까지 준다는 것은 회사에서 뭔가 그 정상적인 어떤 채권 발행을 통해서는 자금이 잘 조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좀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다음은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거래소 기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쪽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중국 증시는 지금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간망 심리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0.01% 하락한 2098.40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2100선 무너진 모습을 보인 이후에 시장에서의 다시금 21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제 발표했었다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인데 불구하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3.6%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가 3.6%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중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우려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러한 것에 따른 3분기 GDP 또한 7개월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18일 날 발표될 3분기 국내 GDP에 대한 부분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부 목표치인 4%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인 만큼 경기 부양 기대감 또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생산자 물가지수의 둔화 국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이러한 유동성 완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인 만큼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18일 발표될 GDP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늘 2100선의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쪽 소식은 우성재 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전장 정리와 오후장 전략을 세우는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마디로 오늘 장을 표현해 주십시오. 예, 꽁 대신 닭이라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대형주 큰 폭의 상승은 아니어도 빨간 불들이 많이 보입니다. 요 근래 재밌는 현상은 코스닥과 코스피 마치 인버서 레버리지처럼 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같은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통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시장 올해 미국과 또 우리의 대선을 앞두고서 거의 동요가 없는 편입니다. 동요가 없다는 것은 가만히 멈춰있는 것보다는 흐르는 강에서 헤엄치지 않으면 뒤로 밀리는 것처럼 손절과 매수에 대응을 하기 힘든 정도의 소폭의 움직임 속에서 서서히 지수가 좀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지수의 저점이란 공감대 형성이란 단어를 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현재 지수대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쉽게 보이지 않겠습니다. 심지역 지지선이 만들어진 만큼 현재 펀드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시장에 상대적 우위가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을 또 키워드로 하나하나 짚어봐야죠. 예, 코스닥 시장에서 차익 실현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어제 점심 식사 후에 대부분 증권사 직원들 간담이 좀 서늘해졌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차익 실현으로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어제까지 매일 오르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이 현재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자결제 관련주들 다날, KG 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 등 어제까지도 매일 10%씩 오르던 종목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어제 차익 실현 후 오랜만에 조정을 보이자 그 개인들 좀 매수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시 상 근처에서 어제 마감을 하였는데 오늘 다시금 기관 쪽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그 대장주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이자 나머지 코스닥 종목들 역시도 조금씩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들 종목이 빠졌던 것은 어디까지나 좀 차익 실현성으로서 9월의 경우도 생각해 보신다면은 일정 기간 코스닥 대장주들 조정 후에 다시금 재매수가 나왔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간이 흐른 후에는 재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일단 좀 기다린 마음으로 지켜보는 상황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형주에 단기적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일정 기간 코스피 시장의 강세가 점쳐집니다. 그동안에 빠지기도 너무 많이 빠졌었고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나올 구간을 훨씬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큰 그림에서 차트에서의 움직임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매수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란 말씀입니다. 대형주의 경우에는 그 중소형주와는 달리 올라올 때는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의 매수가 좀 물릴 확률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와 기아차, 현대차 등이 좀 유망해 보이겠고요. 어디까지나 좀 단기적인 대응으로 코스닥 시장의 일정 부분 낙폭이 오는 후에는 다시금 실적에 나오는 중소형주의 재매수가 좀 유효해 보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관심 종목은 어디를 발굴하셨는지요? 예,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종목인데요. 우리 ETI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호재는 자회사로 갖고 있는 우리 LED의 상장인 최대 호재입니다. 보유 지분을 43%를 들고 있고요. 상장 시에 현재 이제 우리 ETI 시총이 한 1,9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LED 시총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만 약 한 4,300억 정도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시에는 굉장한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가져갈 수 있고요. 일단 우리 LED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상 실적은 매출액 5,500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 5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11.5%, 그다음에 또 66.7%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차피 실적은 지금 좀 보장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자회사 상장했을 때 펀은 4.9배, PBR은 0.6배로 절대적인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정도 매수를 하시면서 좀 시간을 기다리는 전략도 좋아 보이겠습니다. 매수가는 5,000원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7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ETI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현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는 10월 20일입니다. 토요일이네요. 오후 2시 세경빌딩 4층 공간 더하기에서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의 강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후 장세에 대한 전망과 급등기대 소형주 삼선도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11시부터 종목 퀵 서비스 시간 013-3366-0110으로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으로 전화 두 군데로 참여 신청 가능하시니까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희 블로그에도 많이들 들러주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출발 증시와의 1, 2부 순서를 모두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1903선대 넘나드는 상승장을 연출하고 있으니까요. 오후장에 좀 더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